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법무부 차관의 어제 브리핑 장면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과잉의전이다, 황제의전이다, 갑질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법무부 직원이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으로 우산을 대신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욕설에 가까운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댓글을 인용해다가 또다시 기사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습니다. 차관은 물에 닿으면 녹는 휴가보이냐, 이런 비아냥도 있고요. 황제 흉내를 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김정은만도 못하다, 김정은도 혼자 우산을 들더라, 이런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차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처음에는 기가 막히다가도 설마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뭔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전해오고 있고, 그리고 일부 현장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브리핑을 실내에서 하지 않고 실외에서 한 것은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실외에서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현장 영상과 사진을 보시면은 이 차관도 처음에는 우산을 직접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 자료를 브리핑하는 그 장면에서는 본인이 들고 있던 우산을 직원에게 넘겨주고 대신 다른 직원이 이 큰 우산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런데 차관이 뭐 잠깐 비 맞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브리핑 자료, 발표 자료를 67장을 넘겨가면서 발표를 해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제 누가 우산을 씌워줘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날 이 우산을 대신 받쳐준 직원에게 뒤로 가라, 앉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은 이 차관도 아니고 법무부 측도 아니고 바로 기자들이었습니다. 뒤로 가세요. 더 앉아요. 아이고. 기자들이 이 직원에게 옆에서 최초에는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는데 뒤로 가라 라고 요구를 하고, 뒤로 가도 이제 화면에 걸리니까, 사진에 걸리니까 더 앉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사진 기자들 또는 영상 촬영 기자들이 화면에 걸리니까 안 보이게 좀 움직여라. 그래서 뒤로 갔더니 이 차관보다 직원이 키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도 나오고 머리도 나오고 하니까 더 앉아라, 안 보이게 해라. 근데 이날 브리핑이 10분 가까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쪼그리고 앉아있던 직원이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하니까 결국에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한 것 아닌가. 그래서 바닥에 무릎을 대고 이렇게 앉았던 겁니다. 어차피 비에 젖었으니 바닥에 잠시 기대자,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결국에는 이날 이와 같은 자세를 요구한 것은 법무부 측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바로 언론인들, 기자들이었던 겁니다. 차관이야 직원이 서서 우산을 받쳐주든 앉아서 우산을 받쳐주든 뒤에서 받치든 옆에서 받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잠깐 비 맞는 거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발표를 하다 보니 자료도 넘기고 해야 되다 보니 이 직원이 대신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갑질이라고 표현하고 황제의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갑질을 한 건 기자들이었고요. 황제의전을 요구하고 황제의전을 받은 것은 카메라를 든 촬영 기자들, 사진 기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날 브리핑을 하면서 누군가 우산을 대신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뭐 이렇게 간이 천막을 치고 비를 피하거나 또는 건물 현관 처마 밑에서 브리핑을 했다면 좀 나았을까요? 그러면 기자들은 다들 비를 맞는 상태고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만 이 천막 밑에서 또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면,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기자들이 우산을 받쳐주는 직원한테 뒤로 가라, 더 앉아라 하고 요구한 것은 동의는 안 되지만 이해는 하겠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프간에서 협조했던 사람들을 탈출을 시켜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 나라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남는 장면이에요.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 꼭 필요하지 않는 장면은 프레임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띄게, 보이지 않게 뒤로 가라, 더 앉아라, 어깨 보인다, 머리 보인다. 머리 어깨 무릎 팔.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많은 댓글이나 또는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또 인용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는데 옆에 군인이 옆에 선 채로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고 있더라. 우리나라 법무부 차관처럼 뒤에서 무릎 꿇리질 않더라.
그런데 최초의 우리나라 법무부 직원도 옆에서 선체로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뒤로 가서 더 앉아라라고 요구를 한 것은 법무부 측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기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브리핑 장면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그 군인에게 뒤로 가라거나 더 앉으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걸 요구했고 그렇게 해줬더니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180도 왜곡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취재 현장에서 특히 취재 열기가 뜨거운 취재 현장에서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브리핑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질문을 하는 취재 기자도 아닙니다. 사진 기자들, 촬영 기자들입니다. 취재 열기가 치열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비켜, 빠져, 치워. 그리고 그게 맘대로 안 되면 욕설도 수시로 나옵니다. 그런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취재원이 됐든 취재 기자가 됐든 다른 언론사 기자가 됐든 또는 누가 됐든 간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기자들은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장면을 놓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방해되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프레임 안에 끼어들으면 안 되니까 역사에 남는 장면이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고 다급하게 소리를 칩니다. 그럼 그 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당황을 해서 순간적으로 기자들이 소리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장면인데 그것을 이미지로 딱 찍어서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의 이런 전형적인 왜곡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미지인데 이 미디어에 비친 화면 프레임 안에 담긴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왼쪽에서 흉기를 든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찌르려는 모습으로 보이죠. 자, 근데 전체 장면을 확대를 해서 줌 아웃을 해서 보시면 거꾸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사실의 한 파편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롯이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교훈. 언론만 믿다가는 바보 된다.